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뉴스 한동안 제가 네, 여러 가지 개인 상황 때문에 못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스 부동산을 보십니다. 네, 뉴스는 뭐 여러 가지 나왔죠. 지금 뉴스들을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대선이 6월 달쯤에 끝나고 아마 진행되고 나면 한 7월 달, 8월 달쯤에는 이제 비서진이나 그다음 장관 개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때 맞아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윤곽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 실제 적용되는 것들이 물론 지금 현재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 큰 틀이 아마 추석 후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추석 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반기 때 이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침체기 부동산의 침체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끝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선 제가 바로 정리한 거 이렇게 보시죠. 네.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심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공급이 뭐 이긴다, 정책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뭐 또 수요가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심리가 이제 결국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현재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서울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 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된다 이야기 나오고 다들 이제 서울을 사야 된다. 그런 뉴스와 이제 뭐 블로그,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방을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이제 분위기가 팽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좀 더 상승을 한 게 사실 토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정책들, 재건축 이런 것들도 지방의 탄력성보다는 이제 서울 쪽이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서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서울을 기본 평균 뭐 한 채를 팔고 나면 지방에 가서 한 세 채에서 한 다섯 채를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평당가에서 한 두세 채는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외곽 지역은 뭐 지방의 중심 비슷한 데도 있겠지만 지금은 한 다섯 채 이상. 그러니까 서울과 격차가 너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진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결국에는 받쳐줄 수 있는 전세도 받쳐주고 월세도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게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 소비 인구거든요. 그 인구가 이제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가 받쳐준다는 건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직장이죠. 직장이 받쳐주고 그다음 학교도 받쳐주고 그러니까 교육과 직장이 받쳐주는 게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로 지금 다 간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내가 서울을 투자해야 되는가? 서울을 이제 실거주하러 가야 되는가? 제가 손님들도 지방의 거를 정리를 하고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자녀분들 집 때문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만큼 지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그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 모임을 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기 때 지금 거래가 없나?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거래는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를 보시면 이제 거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시는 것들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권 내의 금액대의 거래가 안 된다. 소위 말해서 동일한 이제 30평대가 여기에서는 한 3억에서 뭐 30평대가 한 5억대인데 뭐 지방 부산으로 친다면 어디에서는 이게 한 10억대 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권 내의 금액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거래되는 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대 아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걸 팔고 나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대출이나 이런 걸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는 이루어진다. 거래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권 내의 금액대의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큰 틀로
재개발 이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건축의 패스트 트랙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5월달 해서 6월달부터 이제 다 시행이 된 본격화가 됩니다. 특히 6월달 4월인가 그때부터는 아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쉽게 말하자면 초창기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본다 하면은 결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있죠. 활성화가 안 되죠. 그냥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재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시장 정권 사실 이제 또 의견이 분분한 게 이제 정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장관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또 말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물론 이제 진행이 좀 더 추진을 받고 옛날에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하면은 막 서로 뭐 재개발 재건축 쪽에 투자가 아주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재건축 특히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돈이거든요. 내 돈은 적게 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높은데 분담금이 이제 적게 들거나 이제 분담금이 안 들면서 예전에 이제 그런 과거에 찬란했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상황들이 오길 원하지만 그런 상황은 쉽게 오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평당 뭐 4천에서 5천 이상 올라가고 7, 8천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평균 이제 아주 평균을 내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대장주 정도 간다 하면 한 4천, 5천 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1,500, 2천 선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곳들은 보면 한 2,500에서 3,500 사이에 왔다 갔다 그렇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면 결국 이제 소위 말해서 집값이 비싸지죠. 신축 집값이 비싸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구축들의 아파트의 매매가와 비교해 본다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실제 이제 아파트 거래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축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제 잔금을 내 돈을 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세로 많이 빼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세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받쳐주고 매매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방은 특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가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2년, 4년 갱신 쓰고 하면은 그때 시장 상황이 아주 좋아진다 하면 모르겠지만 갭 투자도 어렵고 실거주도 사실 그렇게 막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히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 하면은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이런 뭐 정책들을 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 특히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 상황들이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상가죠, 상가. 예, 상가 부분은 이제 핵심 상권의 이동과 몰락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유튜버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시를 많이 보여드리고 또 어디를 가면은 대부분 뭐 공시를 많이 하고 신축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임차인이 안 구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저도 이제 중개사이다 보니까 예, 상가를 합니다. 상가를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안내도 하고 계약도 하고 뭐 하는데 예전에는 뭐 제가 금액대를 표현을 하자면 보증금이 뭐 1억대 뭐 월세가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대 이런 계약이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문의가 오시는 것들이 이제 보증금도 정말 뭐 한 1, 2천, 네, 월세도 한 거의 50에서 100만 원 사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 규모를 작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갈 때 프랜차이즈 그 경남지사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고 효과, 안테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거점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프랜차이즈도 좀 철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부산대도 그렇고 경상대도 그렇고 학교 주변에 이제 상권이 조금 몰락이 변동이 되고 아파트 주변에 이제 역세권 주변도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메디컬 특히 메디컬도 이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전에 이제 유행하던 업종의 그런 상권의 변화. 시간에 상권이 형성되면은 그 배후 단지나 유동 소비 인구를 이제 보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하나의 방편도 있고 하나의 이제 그 방향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어떤 업종이 형성돼서
상생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자체 이제 박스권 자체 안에 이제 상권 분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상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것도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의 이동이 그리고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으로 토지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 토지를 많이 갑니다. 지방의 토지를 많이 가면은 지방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을 간다. 시골에 가면 항상 농협이 있어요. 농협이 있고 거기 주변에 이제 뭐 그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이 있고 미용실이나 뭐 이용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카페는 아니고 이제 뭐 그 호프집 같은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밥집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그 시골의 이제 중심부입니다. 근데 시골의 중심부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낮 시간대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 시간에는 항상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항상 가면 그래도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고 주말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일이나 이제 주말에 이동을 해서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 노인복지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오전에 이렇게 마실 나와서 이렇게 있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그런 데로 가십니다. 그러면 지방 거리에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핵심, 지방의 핵심, 특히 시골의 핵심에 이제 가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없어요. 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 하면은 아, 그냥 지방의 이제 그 시골촌으로 넘어가면 비도시 지역으로 넘어가면 와, 정말 사람들이 없구나. 인구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인구가 없다면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거고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다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원주택이다. 뭐 요양원이다. 아니면은 뭐 카페다. 아니면 뭐 펜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순환이 이제 되는 시점이 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는 게 결국 인구거든요. 인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가 별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가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예, 트렌드가 완전 바뀌고 있고 그런 개발 행위를 해서 옛날에 수익을 내는 것들이 아주 이제 지금은 인구까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세금 부분은 제가 체크를 했던 게 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가 과거에 1억에서 이제 2억으로 바뀌었어요. 25년 1월 2일 이제 그 취득분부터 뭐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서울에서 아마 서울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방의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게 또 세수와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하고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지방의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거래 이제 침체를 위해서 이렇게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를 2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대출 부분과 관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과 맞물려서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조금 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방에 이제 소재한 저가주택의 특히 이제 이런 걸 본다면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관련해서 초기 재개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유동 소비 인구가 좀 많은 곳에 거기에 이제 숙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끼워 맞춰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좀 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뭐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지면 이제 거래가 있을 건 한데 그 외에 이제 지역들은 거래가 막 많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큰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판례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기존 1주택자가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명확하게 이제 여기에만 이제 특례를 주겠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그 납세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자의적 해석을 많이 했다고요. 내가 뭐 3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처분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돼서 비과세 특례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수업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또 뭐 유명하신 유튜버나 아니면 세무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례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특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례를 확실하게 특히 이제 세무당국하고 같이 확실하게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기존의 3주택에서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지금 특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3주택을 하시는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 판례를 확실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2주택에서 취득해서 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이 되는 이거를 이제 해당 안 된다고 이제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좀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이제 파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세금 세팅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심리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이나 분양가 그 다음에 상권의 이동 몰락 그 다음에 토지의 인구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를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